홍 시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30년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편파적이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보수의 언어를 국민들께서 시장님께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중앙 정치에 좀 벗어난 지가 한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참 어려운 시기에 당을 이끌어 오신 권영세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나는 그만뒀으니까 이제 이번 대선판은 양자 구도로 가겠네. 이재명인데 이준석 두 사람이 잘하면 해놓으세요. 더 이상 이 당에서 못하겠다.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이 계속 바꾸고 싶은 그런 방향이 있었는데 대표님 뭐 이 대선 중에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거야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 합시다. 예. 이 정도 하고 내가 갔다 올게. 대표님. 그 주말 사이에 있었던 초유의 강제 후보 교체 논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를 했죠. 며칠 권영세 의원이 침묵을 지켰는데 이 얘기 홍준표 전 시장이 미국 하와이에서 이제 뭐 국민의힘에 정남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참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인성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최수연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 지금 두 분이 지금 감정이 좀 격해져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전 시장이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겠다고 말씀하시고 미국 가셨잖아요. 예. 그래도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이재명 후보도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을 소환하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그 권영세 그 전 비대위원장도 지금 저격을 하는 걸 보면은 여전히 홍준표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상수구나. 아직도 사라졌다고 사라진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지금 저에게 뭐냐면은 홍 시장의 지금 그 말하자면 지원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홍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이 배출한 그런 원로 정치인을 떠나서 저분이 저격수의 원조예요. 저분이 저격수의 3대 요건을 꼽았는데 그게 네이밍, 타이밍, 팩트라는 세 가지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사실 지금 분열된 전열을 가다듬기도 좀 버거워 보이지만 지금 민주당을 겨냥하는 원샷 원킬의 저격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가서 국민의힘 근처도 가기 싫다고 얘기하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좀 화는 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성 운운한 거는 조금 원로고 또 정치 선배에 대한 조금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애들러서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 김윤욱 대변인. 여기에 또 이준석 후보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 감히 인성을 운운하냐. 왜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이준석 후보 얘기는 왜 국민의힘은 항상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뭐라 그러냐. 어쨌든 강제 후보 교체의 파동에 경선에 쭉 참여했던 홍준표 전 시장도 피해자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서로 간의 공방도 있고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참 진흙탕 싸움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지금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나요?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단일화라고 얘기하지만 후보를 강제적으로 교체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당원들에 의해서 진압당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뭐 보기에 좀 별로 안 좋았나 보죠. 저렇게 뭐 인성을 운운하냐 그야말 맞다나 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런 말을 이준석 후보도 뭐 홍준표 시장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했겠습니다만 저런 말이 과연 듣는 지금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러워 보이겠습니까? 그 홍준표 전 시장 뭐 대선 후보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이 지금 와서 탈당했다고 과거 몸담았던 당에 침뱉냐라고 했더니 인성 배틀 전쟁이 붙었고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 국민의힘 지도부 지금 서둘러서 지금 봉합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당에 느낀 서운함이라든지 배신감이 있을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가슴이 굉장히 아프고요. 당이 홍 후보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같이 고쳐나가고 당장 미국이라도 가서 좀 홍 후보님 마음을 사고 싶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하와이라도 가서 모셔오시고 싶다고 했고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저 인성을 지적한 거 이후에 직후에 뭐라 그랬냐면 권성동 대표가 꽤 길게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칭찬 일색의 글을 썼어요. 검사 시절부터 군계 일학, 솔직 기발 통찰력에 까마득한 대선배님, 보수의 영웅 역사에 남을 이름. 거의 추앙하듯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홍준표 시장 글을 썼는데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후보 쪽 러브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몸값 뭐 이런 것도 관련이 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탈당도 하셨고 정계 은퇴도 선언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당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을 도울 의무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홍준표 전 시장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관련자분들이 이제 정치적 행보, 어떤 분은 실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한다 이렇게 공개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성 궤도를 좀 이탈한 듯한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의무는 없지만 약간 서운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예. 그런 서운함에 대해서 표현이 좀 과했던 부분은 없잖아 있고 어쨌든 아쉬운 부분은 국내심이 아쉽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더 사정하고 뭐 부탁드리고 이런 식의 어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예. 그렇다면 뭐 가서 모시고 오든 어떤 명분을 대고 모셔오든 모시고 와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만약에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한 말씀이라도 더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5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다, 득표를 기록한다. 그럼 사실은 통합대통령이라는 명칭하에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겁니다. 예. 그것이 물론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늘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치의 토대가 사실 무너지는 거죠. 권력 분립화에 이루어졌던 보수와 진보 간의 무언의 이 견제 시스템이 정당 차원에서 무너지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저희가 단순히 선거에 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 앞으로도 20년, 30년 집권의 토대가 민주당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지만 한국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 견제 세력이 아예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은 뭐 서운함을 뒤로 하고 무조건 모시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 인성 논란 지적과 반박이 있었던 홍준표 전 시장 말고도 아예 김문수 후보의 오늘 유세 현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의 이름까지 빨리 도와달라 이렇게 거론이 됐습니다. 우리끼리 단결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삐까덕거려. 누구는 지금 이 옆에 출신입니다마는 실컷 우리 당에 잘 있다가 하와이 가가지고 우리 안 돕고 앉아 있고 누군지 알죠? 누구는 또 졌다고 집구석에 들어앉아 있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돕자고 한번 이름 불러봅시다. 내가 홍준표 가면 홍준표. 한동훈 가면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그냥 주호영 의원의 말만 빌어서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누구는 하와이 가서 우리 안 돕고 앉아 있고 누구는 졌다고 집구석에 들어 앉아 있고 이제 라이브 방송과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 아까 얘기했던 홍준표 전 시장. 물론 지금 힘을 모을 때라는 국민의힘의 공감대는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저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의 자세인가? 저는 좀 그게 의문이 듭니다. 저 이야기를 듣는 홍준표 전 시장이나 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정말 도우러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길지도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사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돕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 자체가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상 뭐 원팀이 돼서 함께 해야 된다. 뭐 이것 자체는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사항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도와야 될 최소한의 명분은 주어주고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선대이든 뭐 캠프든지 간에 어디든 오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3가지 조건을 내세운 바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중에서 가장 큰 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방법일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직 국민의힘이 명쾌하게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명분으로 가서 도울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도 사실 뭐 서운한 게 있다, 뭐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감정적인 언사들이 오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홍준표 전 시장이 보수 진영에서의 그래도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수십 년간을 살아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남이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돌이켜 먼저 보고 홍준표 시장에 가서 좀 읍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저런 식의 뭐 하와이에 가서
붙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 자체도 되지 않다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최수영 평론가님. 그러니까 냉정하게 김문수 후보 캠프가 지금 통합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리두기 혹은 계엄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 그리고 강제 뭐 단일화 혹은 강제 후보 교체 파동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패배 알리바이 쌓는 거 아니냐. 이기는 선택 분명히 있는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왜 우리만 합리화라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근데 어쨌든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명분으로 요구한 것 말고도 그걸 접어두더라도 국민의힘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하는 것에 타당성을 떠나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가 지금 3주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후보가 큰절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절박성을 가진 선거인데 저렇게 안 온다고 호명한다고 후보가 떠난 사람들이 옵니까? 더 적극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유인책도 주고 명분도 주고 공간을 열어줘야죠. 그리고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거 결국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아닙니까? 일종의 정치적 보궐선거 성격입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혹은 건너가기 이걸 통해서 계엄의 바다든 중도의 바다든 건너서 거대한 민심이라는 그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야지 이렇게 자꾸 편협하게 아니 왜 당인으로서 선당 후사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저는 부족하고요. 지금 당의 캠페인도 뭔가 우왕좌왕하고 잘 이렇게 악취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이런 데 대한 좀 정리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서 선대위 차원이든 후보 차원이든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데 대한 좀 선제적 조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에서 정말 오래 있었던 뭐 권영세, 홍준표 두 사람의 인성 공방으로 비춰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일단 초반 대선 레이스 흐름은 좋지 못한 건 당 내부 사정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